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동영상 강의가 되겠네요. 물론 이번 주에 마지막 동영상 강의라는 얘기예요. 당분간 앞으로는 쭉 동영상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그 수업 툴을 돈 주고 샀어. 아예 이거를 트라이얼 버전을 쓰면은 10분 단위로밖에 못 끊는데 그냥 아예 내가 그냥 돈 주고 사버려 가지고 아마 요번 주는 뭔가 강의가 좀 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게 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만드는 그런 동영상 강의라는 거. 자, 여러분 24페이지에서부터 우리 형용사 시작하는데 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 마지막 동영상 강의에서는 형용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다음 마지막으로 과제를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형용사라고 하면 그 개념이 뭐냐? 자, 먼저 뭐라고 되어 있죠? 엄마의 화장처럼 더 화사하고 생기 있게, 또렷하고 또 젊게 그렇게 꾸며주는 것.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뭐 엄마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 얼굴 보면 맞아요, 우리 엄마죠. 그런데 엄마가 외출을 한다 그러면 뭐 바빠지세요. 막 얼굴에다가 막 분도 칠하고 그 다음에 눈썹도 그리고 아이라인도 그리고 그 다음에 립스틱도 그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는 거죠. 자,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영어 문법에서는 뭐 명사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냥 집에 있을 때랑 나갈 때는 좀 달라져. 나갈 때는 막 색깔도 더하고 그다음에 더 선명하게 하고 더 또렷하게 하고 또 좀 뭔가 더 젊게 그렇게 꾸미고 나가죠. 그럴 때 그 화장품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무언가 의미를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싶을 때 보통 영어에서는 명사 앞부분에다가 그 형용사를 넣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 뒤에서도 수식이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인 거를 얘기한다면 명사 앞부분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죠. 자, 이걸 우리는 수식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테크니컬하게 얘기한다면 수식이라는 말 말고 한정적 용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red sports car에서 sports car가 명사라고 하면 이 red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서 스포츠카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 자체를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한정시킨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포츠카 중에서 빨간 것만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축소시키고 한정시킨다. 라는 그런 철학적인 용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수식하는 기능은 문법적인 용어로 한정적인 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에 있는 예문을 좀 보도록 하죠. 요거는 똑같은 형용사인데 기능이 조금 다른 거예요. The car is red. The car is red. 자, 여기에도 내가 각괄호로 묶어놨거든요. 각괄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이 진 그런 괄호를 각괄호라고 해요. 자, 얘를 근데 하나의 세트로 볼 겁니다. 자, 얘의 기능은 뭐냐면 자동차가 어떻다? 자동차가 빨갛다. 위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특징을 앞에서 수식하듯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빨간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들의 그룹을 좀 한정시켰죠. 반면에 3번에서는 자동차가 그래 어떤데 자동차가 빨갛다. 그래서 마치 is red에서 red가 우리나라 말로는 서술어적인 그런 기능을 하죠. 물론 영어에서는 red만으로는 서술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그 is라고 하는 비동사와 함께 합쳐져야 이게 비로소 이제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is는 copular verb라고 해서 여기서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어요. copular verb라고 해서
여러분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동사, 비동사와 형용사 read가 만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사, 즉 서술어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read는 비동사와 함께 서술적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의 예문은 머릿속에 콱 박아 놓아야 되는 그런 예문입니다.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기능과 개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문법 문제 풀 때 무수히 나올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 24페이지에도 있는 형용사의 각종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명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명사라는 단어들을 구별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명사처럼 생긴 애들, 즉 어떤 명사가 보통 뒤에 어떤 단어로 끝나더라, 어떤 스펠링으로 끝나더라 라는 통계가 있으면 많은 단어들 중에서 명사들을 우리가 추려낼 수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형용사처럼 생긴 애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면 토익 문제와 같은 객관식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들 중에서도 그 뒤에 전미사 형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예해서 fool, eve, all, evil, of, it, ate, eos, and ant 이렇게만 제시했는데 이것만 외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여러분 24페이지에 있는 이 단어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토익 문제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아주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미사와 함께 이 형용사 단어들을 같이 알고 있으면 너무나 도움 되겠죠. 여기에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단어 뒤에 오는 전미사만 구별해도 형태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70% 이상 해결 가능. 즉 토익 문제에서 보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문법적인 클래스만 구별을 해도 문제 풀 때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 두 개의 전미사는 조금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씩 좀 얘기한다면 요 IC로 끝나는 거는 economic 우리 교재에도 나왔죠? 또는 dramatic 또는 뭐 optimistic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all로 끝나는 단어인데 얘는 우리 명사에서도 만났어요. 맞아요. 명사로 끝나는 al이기도 하지만 형용사로 끝나는 al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형용사로 끝나는 뭐 예를 들면 continual 반복되는 continual 그 다음에 eventual 그 다음에 usual 그 다음 practical 뭐 요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다 AL로 끝나면서 이전 시간에 명사 전미사로 배웠던 것과는 다르게 다 형용사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보통 AL로 끝나는 거에는 개체수가 형용사가 많기 때문에 앞부분에 명사에서 제시했던 AL로 끝나는 애들을 외워주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형용사. 요거는 공부하는 학습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많이 외우는 게 좋아요? 적게 외우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뇌는 뭔가 에너지 효율성 좀 고려하면 조금 외우고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AL로 끝나는 형용사 개체가 더 많으니까 개체수가 더 적은 명사들을 외우고 나머지는 다 형용사라고 접근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적인 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얘가 조금 시험 문제 내기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을 좀 표시를 해놓고 구별을 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형용사의 위치, 포지션. 이 위치가 영어에서는 뭐라고 또 대시 될 수 있다고요?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낼 때 요 위치로 우리가 따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위치라고 하는 애는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좀 대신해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더 쉬워요. 위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요 위치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럴 때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지금 갖고 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한정사가 나왔을 때 보통 뒤에 한정사는 명사와 절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쪼개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형용사다. 이 형용사의 기능은 뭐다?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한정적인 용법에서의 형용사 얘기하고요. 위치는 이 한정사를 기준으로 괄호 오픈, 그 다음 명사로 끝나는데 그 사이를 바로 형용사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한정사라고 하는 애와 명사가 하나의 세트라 먼저 묶이고 그 다음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입니다. 후치 수식. 근데 후치 수식은 보통 몇 가지가 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25페이지에서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able, able로 끝나는 형용사 보통 명사 뒤에 오고 무슨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 이런 부정대명사가 있으면 그것 또한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한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외워놓는 게 공부할 때 좀 효율적인 접근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이제 3번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자, 얘네들을 하나의 세트로서 묶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세트로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얘네들을 서술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냥은 안 되고 비동사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서술어다. 해석을 할 때 그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기보다는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예문들 몇 가지 있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동사를 케이스로 나눠서, 그러니까 클래스를 나눠서 상태 변화 동사, 상태 유지 동사, 감각 동사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케이스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문들. 예문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문형 동사들이 나왔는데 얘는 다음 시간에 3번에 있는 문장들을 먼저 구별하고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출제 유형 분석 또한 다음 시간에 나갈 건데요. 자, 얘네들 나가기 전에 일단은 몇 가지 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안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과제 좀 많아 보이는데 사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먼저 24페이지 보죠. B에 있는 형용사 형태 내용이에요. 아래 보시면 전미사, 형용사. 그래서 큰 표가 하나 있죠. 그 표에 있는 단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형식은 따로 없고요. 표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안에 채워 넣듯이 해도 되고 아니면 전미사 full 다음에 단어들 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어 단어뿐만이 아니고 한글 의미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더 많은 게 아니고 이 표에 있는 단어만 좀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25페이지에 있는 형용사를 취하는 이문형 동사 한번 볼게요. 자, 3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형용사를 취하는 이문형 동사 표 있죠. 표 맨 아래에 상태 변화 동사, 상태 유지 동사, 감각 동사 되어 있죠. 자, 얘네들도 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작년에 1학년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을 다 하나로 그냥 뭉쳐서 뭐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정리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 클래스 자체가, 이 카테고리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사가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상태 변화야, 상태 유지야, 감각이야, 요 명칭 자체를 좀 같이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형용사를 취하는 오문형 동사 내용입니다. 우리 이 앞에서는 이문형 동사 정리했거든요. 이번에는 오문형 동사 정리할 건데 표 말고 이번에는 예문을 좀 정리할게요. 예문. 근데 예문 중에서도 밑에 빨간 글씨로 private 이거는 비공개인, necessary 필수적인, accessible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valuable 가치 있는 이런 의미 있거든요. 얘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의미 포함해서 정리할 것. 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차의 과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필수 암기에 있는 내용들 정리해 주세요. 제목은 비슷한 형태의 형용사 혼동어휘예요. 말 자체도 혼동어휘입니다.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요거 이용해서 100% 토익 문제 만들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 눈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르치면서 나 이 문제 너무 내고 싶어 하면은 그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출제자들도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제자라면 이라는 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단어들을 혼동할 만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너무 내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꼭꼭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 안에 있는 단어들 정리하는데 포인트는 짝을 지워서 첫 번째 comparable 나왔으면 comparable 비슷한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comparable하고 comparative 비교하는 비교의 요 두 개를 하나의 페어로 엮어서 같이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밑에 sensible과 sensitive 어원은 같지만 두 개의 의미가 지금 완전 다르거든요. sensible은 분별력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sensitive 피부가 민감한, 맛이 민감한 그런 감각 자체를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래서 어원은 같지만 지금 다 의미들이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세트, 페어로 구별하면서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혼동 어휘만큼은 시험 볼 때 난 절대 혼동하지 않아 라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구별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만났다면 이 내용들을 퀴즈 봤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나 또 취미가 퀴즈 보기거든요. 퀴즈 문제 만들고 시험 문제 만드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편입학원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외대에서 편입시험 본다거나 그럴 때 문제 같은 거 이제 출제해달라 해서 만들거든요. 나 취미가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상황이 못 만나다 보니까 퀴즈는 일단 다음으로 밀어 놓을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나의 퀴즈 문제를 또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꼭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그때 만나서 시험을 꼭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도 고생 많았고요. 과제 정리해가지고 과제는 여러분 아시죠? 손으로 써도 되고 타이핑해도 되고 형태, 유형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만 해서 과제방에 잘 올려놓길 바랄게요. 그러면 출석 체크 바로 해드립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4주차 때 보도록 하죠. 아마 4주차도 우리 동영상 강의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 유의하고 잘 지내도록 하세요.